2025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외곽에 건설되던 네옴시티의 거대한 골조에서 긴급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공사 현장의 수많은 굴착기와 크레인은 속도를 늦추고 대기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3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며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던 이곳에 대규모 자금 조달 차질로 공사 속도가 급격히 둔화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빈살만 와르세자가 직접 진두지휘하며 중동의 미래를 걸었던 네옴 프로젝트의 핵심인 더 라인 건설이 왜 위기를 맞이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원인 중 하나는 사우디가 50년간 전 세계 질서를 지탱해온 핵심 축, 바로 페트로달러 협정의 실질적 종말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중동이 달러 의존 등을 낮추고 위안화를 주요 결제 통화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 하나가 사우디의 거대 프로젝트에 심각한 자금 압박을 가했고, 미국 연준과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 협정 만료 이후 실제 진행된 사우디의 위안화 결제 확대 과정과 이 결정이 전 세계 경제와 투자 시장에 미치는 파국적 영향을 심층 분석합니다. 1973년 전 세계는 제4차 중동전쟁의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펙은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했고 유가는 4배 이상 폭등하며 미국 경제를 질식시켰습니다. 이때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국왕을 찾아갔습니다. 이 만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경제 동맹을 탄생시킵니다. 이른바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철저히 보장하고 사우디는 그 대가로 주로 미국 달러로 석유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를 미국 국채에 재투자합니다. 이 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황금기였습니다. 미국은 무한한 유동성을 확보했고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사우디 역시 미국이라는 강력한 울타리 안에서 안보를 보장받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이 관계는 철옹성 같았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라는 호의는 사우디의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사우디는 매일 1000만 배럴이 넘는 석유를 팔아 매년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 자금은 1980년대 미국의 인프라 투자부터 2000년대 기술 기업들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자본시장의 혈행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우디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중동의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들의 부와 안정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낙관적인 황금기는 2010년대 중반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바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이었습니다. 셰일 혁명으로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등극하면서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필요성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사우디 안보를 지켜주면서 중동에 막대한 군사력을 주둔시키는 호의의 피로감이 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근시안적 요구와 태도 변화는 사우디의 깊은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2019년 9월 사우디의 핵심 정유시설인 아부카이크가 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 결정적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 공격은 사우디 석유 생산량의 절반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야 할 미국은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 대신 미지근한 대응을 내놓았습니다. 사우디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우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데이터는 이 불안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2014년 사우디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는 달러에 묶인 자산을 점점 더 분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미국이 사우디 왕실에 대한 노골적인 인권 비판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18년 워싱턴 포스트 기자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 이후 미국은 사우디 왕사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우디는 자신들이 수십 년간 제공해온 석유 안정화라는 막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뢰를 잃고 일방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때 중국이 사우디의 불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 최대의 원유 수입국으로 2020년 이후 사우디 원유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의 내부 문제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제적 이익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진영은 사우디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탈달러화된 무역 결제 시스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미국과의 관계가 불안해질수록 중국의 유혹은 뿌리치기 어려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안보를 대가로 종속적이었던 반면 중국과의 관계는 순수한 경제적 파트너십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2024년 6월 9일 사우디와 미국 간의 50년 페트로달러 협정이 공식적으로 만료되었습니다. 이 계약 종료는 국제금융계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물론 즉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붕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에게는 엄청난 전략적 유연성이 생겼습니다. 사우디가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살만 왕세자는 자신의 야심작인 네옴시 건설에 가속화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초기 투자를 집행하며 미래 도시 건설에 매진했습니다. 사우디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 및 관광 허브로 변모하려 했습니다. 이 자금은 대부분 달러 표시 자산 매각과 석유 수입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25년 8월에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중국 국영 석유회사 시노펙과의 새로운 장기 원유 공급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계약서에는 위안화 결제 옵션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 거래액의 10%에 불과했지만 이는 상징적으로 페트로달러 시대의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사우디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 왕실에게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인권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며 사우디의 약한 고리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의 압력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미국 재무부는 사우디 국부펀드 PIF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규제 검토를 강화했습니다. 명목상 투자 심사였지만 사우디는 이를 미국이 자신의 자금을 견제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우디는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철저한 회의 끝에 2025년 12월 사우디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 국가들과의 주요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와 루피 결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우디의 지정학적 대전환이자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도전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중국 상하이 국제에너지 거래소의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시장을 핵심 대체지로 확보했습니다. 2026년 1월 사우디 아람코는 공식 성명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 및 무역 파트너십 강화를 이유로 주요 원유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은 즉시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에 반응했습니다. 달러의 석유 수요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자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유지되지만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사우디 자금 유입 감소가 관찰되면서 장기적으로 채권 금리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축통화의 점진적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와 경제적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2026년 초 사우디의 위안화 결제 확대가 전 세계 경제 지형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사우디의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사우디가 달러 자산을 일부 정리하고 위안화를 확대 취득하는 과정에서 외화 자산의 환율 변동성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달러 기반의 장기 프로젝트였던 네옴시티 건설 비용이 상승하면서 사우디 PIF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우디의 급진적인 통화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부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는 공사 속도가 둔화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사태는 미국에 세 가지 중요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첫째, 미국 국채에 대한 사우디 자금 유입이 줄어들며 연준의 장기 금리 관리에 압박이 가해집니다. 둘째,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석유 거래에서의 점진적 다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러시아, 이란, 그리고 기타 브릭스 국가들이 사우디의 선택을 참고하면서 미국의 금융 패권에 대한 도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안보를 대가로 50년간 미국의 금융 패권을 지탱해 주었지만 미국은 그 신뢰를 근시안적 요구와 안보 약속의 변화로 갚았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비판과 안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며 경제적 다각화가 구조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신뢰는 가장 강력한 자본입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동맹관계가 지정학적 변화로 재평가되는 것은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경시할 때 발생합니다. 둘째, 경제적 헤게모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미국에게 막대한 특권을 주었지만 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이 부족했습니다. 셋째, 근시안적 의사결정의 위험성입니다. 사우디는 네옴시티라는 거대한 미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금융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평가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단순히 석유의 수요 공급만이 아니라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 중국과의 결제 통화 변화 등 지정학적 변수를 반드시 투자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6년 사우디의 위안화 확대는 단순한 결제 통화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50년간 지속된 국제 질서의 점진적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안정의 일부를 희생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택했습니다. 과연 미국의 금융 패권은 이 도전에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꿈꾸는 탈석유 시대의 미래는 번영일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우디의 위안화 선택 이후 중국이 이 기회를 이용해 어떻게 아시아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꾸려 하는지,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이 심패권 경쟁 속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 전망이 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우디의 페트로달러 시대 종말과 네옴시티의 위기를 살펴봤습니다.